그 여동생 관련된 질문은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. 그러면 형수 욕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것도 이제 정말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? 거기에는 형수 욕설이면 그 형은 누구였습니까?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은데 책에는 그래요? 좀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. 예. 자세히 써있으니까. 그야말로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이에요. 예. 그건 뭐 우선 가슴이 아픈 가족의 비극이거든요. 그런 가족사를 덜추는 자체가 예. 폐륜입니다. 그건 네. 어떤 가족들이나 좀 곤란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잖아요. 그렇죠. 어떤 집안이나. 예.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장 도지사 됐을 때 다른 형제들 아무도 뭐 하지 않습니다. 예. 그런데 딱 형제 중에 한 명만 이재명 후보에게 인사청탁도 하고 자기 뭐 시켜달라고도 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? 네, 끊임없이. 했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예 이제 차단해 버리니까 그 밑에 직원들 비서실장 뭐 시청의 인사 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누구 뭐 시켜 뭐 해 이런 요구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특별 지시를 내리죠. 일체 우리 가족들 시장 가족들 통화하지 마라. 연락도 받지 마라. 다 차단해라. 이 특별 지시를 내려요. 그러니까 시장실 앞에 와서 농성하고 난리를 칩니다.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. 그다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시장도 안 받고 이제 시장 비서실장도 안 받고 뭐 다 안 받으니까 누굴 찾아가냐? 어머니를 찾아갑니다. 어머니를 찾아가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. 어머니 근데 이미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인연 끊은 지가 몇 년 된 다음이에요. 그 전에 네. 이미 몇 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뭐 설날이고 생일날도 찾아뵙지도 않던 사람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재명 시장한테 전화하게 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전화 바꿔줘. 그러니까 하도 뭐 집에 와서 집안 어머니 집에 혼자 사는 집에 와서 살림 부시고 행패 부리면서 전화 걸으라고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두려움에 떨면서 이 후보한테 전화를 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욕이 오간 거죠. 어머니한테 가서 행패를 부리고 거기다가 이제 더구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형이 형수한테 어머니한테 했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아까 그 여동생 있죠, 그 막내 여동생. 네, 제옥. 예, 예. 걔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시장이니까 못 달려가지 않습니까? 일이 예, 있으니까. 예, 예.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공경을 당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받고 여동생하고 형, 아까 이재영 형 예. 달려간 거예요. 가니까 이제 살림 다 부셔놓고 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동생도 때리고 그래서 동생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머니가 당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잖아요. 어떻게 당하고 무슨 욕을 네. 들었는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. 그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화가 났죠. 통화를 둘이 하게 된 거죠.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따진 거죠.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수가 이제 또 나서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형수 아들이 형수한테 그런 욕하면 예. 괜찮겠냐. 예. 형수는 형수 오빠가 형수 어머니한테 그런 욕하면 가만히 있겠냐? 어떻게 그럴 수 있냐? 이렇게 딱이 따진 거예요. 그게 이재명 후보가 한 욕이 아니에요. 그 욕에 대해서 추궁한 거예요. 왜 이런 말을,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? 그게 진상입니다. 저는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불편하지만 우리는 해야 한다. 전 형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전 사실은 이런 얘기 꺼내는 게 또 이제 다 슬픈 일이잖아요. 슬프지만 지금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폐륜으로 지금 몰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폐륜의 행위를 한 원인 제공자 그리고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인용해서 썼던 말을 가지고 하고 녹음을 해서 펼치면서 자 이래가 너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게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저버리는 형제가 한 일 아니에요. 네,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일을 가지고 일국에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방송 토론에 나와서 네. 그런 말을 담는다는 건 스스로
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뿐이 되지 않죠. 그리고 이 후보가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더라도 그걸 뭐 저처럼 얘기하지 않잖아요. 진상에 대해서. 네. 뭐 제가 부족했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. 왜냐하면 그게 결국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형을 욕하게 되는 거고 또 형수를 또 욕하지 않게 나쁘게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죠.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참고 그냥 제가 부족합니다. 이렇게 말한 걸 참고 있는 걸 가지고 긁어내서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.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고 내 정치하니까 정치에 방해되고 하니까 나 뭐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지 욕먹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? 정치인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진희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. 너무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. 리디아님. 담쟁이님은 눈물이 납니다. 노건님께서는 교수님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. 학교 강의 시간에 뵙고 여기서 또 뵙네요. 정말로 화이팅입니다 주셨고 여신자님은 눈물이 납니다. 박말봉님도 눈물이 납니다. 이런 말씀 주고 계신데 제가 다시 거꾸로 좀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면 동생 재옥 씨지 않습니까? 네.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러면은 몇 살이었습니까? 경기도지사 시절에 돌아갔으면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됐을 이 때 후보님보다 한 10살 정도 한 50대 세살 떠나고 야 그러면 야구르트 장사할 때는 오빠 뭐 막 지지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네, 이민라도 주면서 다니면서 우리 네. 오빠 일 잘하는 오빠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죠. 무슨 저 친오빠겠어. 뭐그 시장이 나오는데 시장 출마하는 오빠 둔 사람이 왜 요구르트 배달하고 있어? 뭐 이렇게 근데 진짜예요. 그걸 나중에 알았죠.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또 요구르트 장사를 그만두지를 못한 거죠.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. 보통 그래도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뭐 그리고 본인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 뭐 돈도 좀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첫 번째는 형제들을 좀 이렇게 챙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일반적인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? 좀 먹고 살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직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가족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절연을 해낸다는 것도 가족 쪽에서 보면 한편으로 서운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럼요. 본인도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아는 사람 직접 하지 않더라도 지인을 통해서 이거 좀 챙겨주면 어떻느냐, 저거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우리의 경험들 아닌가 싶어서 왜 이재명은 자신의 형제나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직과 가족 관계를 이렇게 정말로 엄격하게 구분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. 그렇게 우리가 다 죽는다. 우리가 다 죽는다. 이렇게 이 후보 형이 부탁한 거 그거 해줬으면 나도 죽고 형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. 예. 그걸 저쪽이 가만 놔두겠습니까? 아무 없는 것도 가지고 5건을 지금 기소해가지고 사흘에 한 번씩 재판받으러 다니고 아니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하는 그 기간에도 재판받으러 몇 번을 갔습니까? 네.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가 있어? 아무것도 없는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뭐 한 자리 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? 이재명 후보 벌써 징역 가 있었죠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